진짜 미쳤네. 진짜 정말이야. 다음 거 봅시다. 2번. 이거 걸어가나? 아니 나 모르겠어. 뭔 소리야? 와 떠들어 얘들아. 자, 다음 거 보자. 2번 볼게요. 패턴은 아까랑 똑같아. 도입, 주제, 예시 대신에 이제 그냥 부연 설명 달아놓은 거고, 도입부부터 보면 이 지문을 학생들이 조금 헷갈려 했거든. 그래서 좀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부모가 우리한테 교훈을 전달하려고 여러 얘기를 해준다라는 내용이 이만큼이에요. 그걸 아주 심플하게 쓴 거고요. 주제는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을 정립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이야기가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라는 점, 이게 이제 주제고, 이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서 부모님, 각종 기관, 그리고 교육 제도는 우리가 사회화가 될 수 있도록 특정한 견해를 제시한다라는 게 이제 부연 설명입니다. 일단 이 말만 봐도 꽤 난이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이 엄청 길죠? 이것부터 일단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직독직해를 먼저 해볼게. 그러고 난 다음에 패러프레이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의 가장 초기의 경험으로부터입니다. 이 내러티브라는 건 이야기고요. 이야기에 우리의 가장 초기의 경험으로부터 beginning with 뭐뭐로 시작되는 인 건데요. 뭐로 시작되는 거냐? 이야기들로 시작된답니다. 어떤 이야기냐?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래요. 언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이 무언가가 뭐냐? 오브 위치 나왔는데 이거 뭐 소유격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야겠지? approve, disapprove는 둘 다 자동사야. 그래서 일형식 완전한 문장 나온 거고, 그들이 특히나 승인하거나 용납하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가 할 때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대인은 부모님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특히 승인해주거나 용납하지 않는 어떤 일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부모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야기의 우리의 가장 초기의 경험으로부터, 아직 주어도 안 나왔어 부터 우리는 알고 있대요. 여기에 콤마 나왔고 콤마 나왔으니까 이제 수식어겠죠? Without needing complex interpretive theories, 그러니까 뭔가 복잡한 해석적인 이론을 필요로 하지 않고서 우리는 뭘 하냐? 대절이야를 알고 있다. 이 대는 그냥 이 노우에 대한 목적어 절이에요. 자, 뭘 알고 있냐면 이야기가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도덕성이냐? 즉 교훈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교훈이냐? 또 이제 대시 생략된 거야. 관계대명사. 여기에 be supposed to 나와 있는데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배우고 통합시켜야 하는 교훈, 즉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린 알고 있다. 이게 한 문장이야. 지연아, 네? 뭔 말인지 알겠냐? 어렵죠? 이게 내용을 그지같이 써서 그래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처음 내용부터 좀 이제 하나씩 내가 풀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잘 이해해봐. 이야기의 가장 초기의 경험들로부터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란 게 뭐냐면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각종 해주는 조언이라고 생각하면 편해. 조언들, 충고 이런 거라 생각하면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 예를 들어 이제 내 아들이 7살이잖아. 근데 내가 7살짜리 데리고 야 여기 앉아봐. 아빠가 할 말이 있어 하면서 막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봤자 뭘 알겠어. 아들이 7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애가 어느 정도 크고 나서 어떤 일을 뭐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어쨌든가 뭔가 충고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거 아니냐. 그렇잖아.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돼. 수업 중에 좀 지루할 수 있을 테니까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줄게. 쌤이 어렸을 때인데요. 네, 8살 때야. 8살 때. 제가 8살 때 그때가 95년도거든요. 근데 왜 인상 쓰고 그래? 왜 95년도 왜 인상 써? 참고로 이때 국민학교였다. 96년에 초등학교로 바뀌었어. 아무튼 그때 쌤 집이 과천이었는데 경기도. 그때 내가 학교를 양재동,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남 쪽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를 이제 다녔어요 학교를. 그러니까 그때 나는 8살부터 이미 꽤 먼 거리를 버스로 다녔거든. 근데 이제 그 우리 동네는 완전 시골 동네였어 그때 어렸을 때. 그래서 동네가 이렇게 있으면은 동네에서 그 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만 한 25분 정도 걸어야 돼 대충.
버스 타러 가는 데까지 정류장까지. 그럼 버스 타고 이제 양재동까지 가는데 대충 한 10에서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거리가 꽤 멀죠, 그렇죠? 학교가 이렇게 있어. 근데 어느 날 학교가 끝나고 이제 대충 한 12시 1시쯤 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끝났는데 그때 이제 그 내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막 상가 있고 무슨 막 문방구가 이런 거 있고 여기 이제 아파트 단지가 있었어.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버스를 탔거든. 버스 타고 이렇게 이제 집으로 갔지. 근데 당시 버스 정류장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네 왜 그 저기 뭐야 서울랜드 같은 데 가면은 그 아이스크림 파는 그 박스 이게 끌고 다니는 거 알지? 이렇게 열어갖고 이렇게 퍼갖고 이렇게 콘에다가 주는 그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뭔지 알지? 모르냐? 그 음식점 같은 데 가도 있잖아. 이렇게 열고. 아 모르면 됐어. 그걸 팔았는데 이게 당시에 100원이었어요. 하나에 100원. 근데 그 당시에 차비가 100원이었거든. 근데 내가 그때 동네에 이제 친한 형이 한 명 있었는데 둘이서 이제 같이 이제 하교를 하는데 내가 200원이 있었는데 저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너무 먹고 싶어갖고 저걸 사 먹을까 말까 사 먹을까 말까 하는데 이제 8살짜리니까 이제 이 마음이 약할 거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사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사 먹었어. 에라 모르겠다 해갖고. 그래서 나 하나 이제 이 형 하나 해갖고 이제 둘이서 맛있게 먹었지. 자 5분도 안 돼서 다 먹었어. 이제 어떡해? 집에 못 가. 집에 가려면 걸어가야 돼. 이 초딩 베이비로 초딩의 이 바디로 여기까지 걸어가려면요 한 2시간은 걸릴 거야. 거의 행군해야 돼. 이제 나는 심각성을 깨달은 거야. 아 이거 엿됐다. 아 엿됐다라고 물론 생각하진 않았어. 아 큰일 났다. 근데 이제 계속 그냥 동네만 돌아다녔어. 이 형이랑 둘이서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가 그 배가 고프잖아. 이제 한 3, 4시 됐는데 배가 고픈 거야. 이 당시에는 급식도 없었어. 그래갖고 이제 점심을 안 먹었단 말이야. 배가 고프니까 한 3, 4시 됐는데 여기 이제 아파트에 상가가 있을 거 아니야. 이 형이 이제 야 가자 이러는 거야. 어디를? 하니까 슈퍼를 가자. 형 돈 있어? 없대. 그래서 갔어. 일단 따라갔어. 그때가 제 기억에 처음으로 제가 도둑질을 했을 때입니다. 괜찮아. 공소시효 지났어. 자 아무튼 갔는데 슈퍼 2층에 딱 슈퍼를 갔어. 근데 이 형이 자기 하는 걸 잘 보래. 잘 돌아간 다음에 이 가방을 이렇게 메고 있잖아. 그럼 물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눈치를 봐. 당시엔 CCTV가 없었어요. 이 거울로 봐야 돼. 거울로. 그러니까 물건 하나 집은 다음에 여기 가방이랑 여기 이렇게 사이에다 이렇게 넣는 거야. 그리고 가방 이렇게 딱 넣는 거지. 이 상태에서 이제 가방을 딱 당겨 이렇게. 이러고 이제 나가는 거야. 정말 초딩스러운 정도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도둑질을 한 거야. 근데 안 걸렸어. 안 걸려갖고 나와서 막 맛있게 먹었어. 과자를 막 먹었어. 근데 뭐 그 과자 뭐 그거 하나 둘이서 녹아 먹는다고 뭐 배가 차겠어? 계속 배가 고프잖아. 근데 이제 처음에 이쪽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여기서 또 가면 이제 좀 의심스러울 테니까 나름 머리를 굴렸어. 여기 이제 상가가 있었어요. 지하 상가. 지하 상가로 갔지. 그래서 가서 이제 아까 저 얘기 한 것처럼 나도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이러고 이제 나왔죠. 나왔는데 경비 아저씨한테 걸렸어. 그래서 이제 걸렸는데 이 아저씨 막 아저씨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랬지. 근데 이제 아저씨가 이제 물건 다 내놓으라고 해갖고 이제 물건 다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대라. 그래서 이제 집 전화번호만 이제 말해주고 이랬지. 그래서 이제 막 이제 통화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참고로 말하면요, 저희 집은요 이제 우리 그 어머니 아버지 말고 이제 누나가 있는데 이제 누나가 이제 저보다 5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말할게요. 객관적으로 우리 누나가요 원장님보다 10배는 무섭습니다. 객관적으로 말씀드린 거죠. 제 주관이 아닙니다. 성질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이제 누나한테 그 소식이 간 거야. 나 이제 뒤졌다 이 생각하고 있었지. 근데 이제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 형이 진짜 얍삽한 게 자기 집 전화번호를 안 알려줬어. 나만 알려준 거야. 나만 정직하게. 아무튼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걸어갔어. 가야지. 걸어갔어.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8차선 도로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지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 지하도를 딱 들어갔는데 그럼 이 지하도 이게 아래 있잖아요. 근데 지하도 저 끝에서 아빠랑 누나가 이렇게 오는 게 보이는 거야. 그 당시에 우리 누나가 중1이었어요. 내가 이제 초1이었고 가는데 오는 거야. 형 먼저 가. 이제 이 형 먼저 가고 아무 말도 안 해. 집 가는 길에 이렇게 가는데 손짓만 해. 아빠랑 누나가 손짓만 해. 집으로 가는데 진짜 난 이렇게 뒤에서 거의 주인만이 이렇게 가고 있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한테 아무 말. 더 긴장돼. 집에 딱 왔어. 집에 딱 도착하니까 한 9시쯤 됐거든요. 밤 9시쯤 됐는데 엄마가 딱 이렇게 앞바다리하고 회초리를 딱 옆에다 세팅해두고 회초리가 한 5종 세트 있었거든요. 그게 딱 있어.
그리고 딱 있는 거야. 엄마가 딱 이렇게 쳐다봐. 아 오늘 뒤졌다 나. 이래갖고 이제 그날 뭐 그냥 뭐 겁나 많았지 뭐. 그냥 종아리 엄청 맞고. 예. 이제 엄마한테 혼나고 아빠한테 혼나고 이제 자기 전에 누나한테 혼나고 3단 콤보 다 당하고 아무튼 그랬었죠. 근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때 이제 엄마 아빠 누나가 나한테 화풀이로 누나는 화풀이였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나한테 화풀이로 때리진 않았을 거 아니냐. 화풀이로 때린 게 아니라 뭔가 이제 나한테 뭐 어떤 얘기를 하겠어. 그냥 쉽게 말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는 어떤 교훈,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거를 좀 확립시키고자 나한테 이 매질을 하면서까지 그거를 전달한 걸 거 아니야. 이해되죠? 그러면은 쌤의 이제 가장 초기의 경험은 8살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의 가장 초기의 경험으로부터 쌤이 8살 때를 생각해 봤을 때 라고 생각하면 돼요. 되냐? 응. 그러면 그때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는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가 뭐야? 우리가 어떤 행동을 잘했거나 또는 못했을 때야. 됐어? 근데 그때 우리가 나이는 어리잖아. 가장 초기의 경험이라 했으니까 어릴 때 아니야. 그럼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이 어떤 진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근데 그 진지한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내가 이 정확하게 이게 뭔 내용인지라는 해석적인 이론이 필요하겠냐고.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거야. 왜 필요 없는데? 당연히 부모님이 나한테 해주는 이야기는 뭐겠어?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나 잘 되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게 도덕성이 있고 교훈이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 수밖에 없다. 이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제? 내 8살 이야기 팔아가는 세상. 이제 이해됐죠? 자 그럼 이어서 볼게. Indeed, 실제로 many of the stories we are told 우리가 듣는 그 이야기들 중 다수가 are carefully selected 실제로 어떻대요? 신중하게 선정된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To present particular pictures of the world 여기서 이 particular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다시 세상에 대한 특정한 모습 그림 사진이라 해석하지 말고 세상에 대한 특정한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서 여기서 세상에 대한 특정한 모습을 쌤이 한 단어로 가치관이라고 써놓은 거야. 이거 아까 위에 써져 있었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제시하기 위해서 선정된 이야기라는 거죠. Rather than others. 이 rather than others를요 다른 것들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냥 다름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다름 아니라 for precise this reason. 그러니까 다름 아니라 정확하게 이런 이유로. 네? 그러니까 다른 이 다름 아닌 바로 이런 이유들로 세상에 대한 특정한 모습을 제시하기 위해 즉 어떤 특정한 가치관을 가지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신중하게 선정된 이야기라는 거죠. 됐어요? 예를 들어 내가 물건을 훔쳤어.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부모님에 따라 그래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극단적으로 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A 부모님은요 훔친 게 얼마였냐? 한 500원이요. 10만 원 밑으로는 괜찮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 어떤 부모님은. 근데 B라는 부모님은 야 1원이어도 안 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각자 A와 B라는 부모님은 각자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가치관이 당연히 다를 거 아니냐. 각 이제 이 가정마다. 그러니까 어떤 보편적인 가치관이라기보다는 특정한 가치관을 우리 아이에게 뭔가 정립시켜 주려고 그래서 이제 뭔가 이야기를 전달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가 이제 주제문인데 다음 내용을 보시면 When young 우리가 어렸을 때 it is our parents who practice the solution 여기 강조 부문이다. 그래서 who 대신에 that 써도 돼요. 해석하면 대자리어가 바로 뭐뭐이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선택을 실행하는 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이 선택이 뭘까? 선택을 실행하는 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이 선택에 관련된 내용은 위에 나오겠죠. 다시 위로 돌아오고 여기서 뭐라 했어요? 어떤 이야기가 선정이 된다고 했죠.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기, 어떤 이제 이 특정한 가치관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이제 해준다고 했잖아, 그렇죠? 그거를 선택하는 게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택이 그런 건데, 근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우리 부모님이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잖아. 우리도 이제 머리가 컸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다른 기관들 뭐를 포함해서냐면 상업적인 여기서 인터레스트는 이익단체예요. 인터레스트가 이익, 뭐 이자 이런 뜻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익단체.
그럼 상업적인 이익단체를 포함해서 다른 기관들이 also vy는 경쟁하다. compete. 그래서 또한 경쟁한답니다. 뭐 하기 위해? To present particular lessons. 또 나왔죠? 특정한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거야. Rather than others. 또 나왔죠? 다름 아니라 by means of 뭐를 통해서 narratives about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어떤 다름이 아니라 특정한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 이 기관들조차도 경쟁을 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부모님은 우리의 자녀가 이러한 가치관, 세상에 대한 이런 견해를 갖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런데 부모님뿐만 아니라 기관들도 그렇대요. 각종 기관. 아니 심지어 상업적인 이익단체도 그렇대요. 상업적 이익단체,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고 해볼게요. 또는 애플이라고 해볼게요. 그 삼성과 애플, 그냥 일반적인 기업이잖아, 기업. 근데 이런 기업들조차도 우리에게 특정한 견해를 갖게 하려고 계속 마케팅을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아니 예를 들어서 삼성 직원이 삼성 내가 마케팅 담당하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마케팅을 하는데 야 갤럭시도 괜찮고 아이폰도 괜찮아. 이렇게 마케팅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뭐라고 홍보해야 돼? 무조건 갤럭시가 짱이야. 갤럭시 짱짱매. 아이폰 꺼져.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애플에서 하는 사람은 당연히 반대로 해야겠고. 그럼 뭐야? 삼성이 좋다라는 어떤 가치관을 갖게 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들은 아이폰이 좋다라는 어떤 가치관을 갖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쟁해야지 그러면. 이 가치관을 투영하기 위해서.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상업적인 이익단체들조차도 어떤 자신이 내세우는 가치관, 특정한 교훈, 이 가치관을 주입시키기 위해서 지들끼리도 경쟁을 한다고. 이해됐죠? 다음 내용 봐봐. 이어서 our education system, 우리의 교육제도. 교육제도가 이야기하는 세력이랍니다. 여기서 first가 세력 이런 뜻이야. 어떤 세력이냐? precisely this. 그러니까 정확히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 세력들이에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는 뭐겠어요? 아까 말한 특정한 교훈을 제시하기 위해 이야기를 하는 세력이라고요. 교육제도가. 왜냐면 교육제도 자체가 당연히 남을 가르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 남을 가르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단순한 지식 전달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정한 가치관을 투영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교육제도가 실제로 가치관을 투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뭐를 사용해서? 언어를 사용해서요. 어떤 언어냐? That is carefully selected. 역시나 신중하게 선정된 언어입니다. 그리고 anything but neutral. anything but은 한 단어로 얘들아 never the never. 여기서 주의할 거는요. nothing but이라는 것도 있어. nothing but. nothing but은요. only란 뜻이에요. 이게 다르니까 좀 구별을 좀 해두고. 여기서 but이라는 거는 제외하고 라는 뜻이거든. 예를 들어 nothing but을 보면 뒤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없다라는 거니까 얘만 있다는 거죠. 그래서 only의 뜻이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얘를 제외하고 어떤 것이기 때문에 얘는 절대 뭐뭐하지 않다. 그냥 never가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대요. 내가 아까 전에 particular가 중요하다고 했죠. 특정한 교훈을 제시하는 거야. 특정한 가치관을 심으려고 하는 거야. 특정하다는 거는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치우쳐져 있다는 거니까 중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됐니? 그러면 우리 본문에서 나온 이 particular라는 단어는요. 이 본문에서는 어떤 말로 바꿔 쓸 수 있는가? biased 같은 단어로도 쓸 수 있겠죠. 편향돼, 치우쳐진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다른 단어는 뭐 딱히 생각나는 게 없네. 뭐 unique 같은 단어 써도 되겠고요. 어쨌든 자 다시 한번 신중하게 선정되었고 그리고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뭔가 이야기하는 세력들이랍니다. 자, 뭐 하기에 중립적이지 않냐면 to propose a particular view of the world. 또 나왔죠? 세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제시하기에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랍니다. In order to socialize us. 우리를 사회화시키기 위해서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 내용 다 읽은 건데요. 이 내용은 4문장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길었어요, 내용이.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여러 제도는요.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특정한 관점을 갖게 만들기 위해서 이야기를 제시한다라는 거. 여기에서는 뭐 관점이라는 거, perspective는 제외하고는 뭐 본문에 있는 거랑 다 똑같은 단어고요. 두 번째, 우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뭐 유니크 퍼스펙티브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사실 얘네들은 요약형 객관식으로 내기에는 좀 약하고 서술형으로 내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지 보자면 이야기의 힘은 여러 제도들에 의해 주의 깊게 선택되어진 언어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사회화시킨다. 마지막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정리됐죠?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 하면 끝날 것 같은데 3번은 별로 안 어려워요.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구조독해 패턴이 도입 원인 결과 주장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패턴이 나올 수 있어.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처음에 도입부를 사실 통념이라고 해도 되겠고 아니면 어떤 현상이라고 봐도 돼요. 얘를 현상이라고 봐도 되는데 내용을 보면 제품들이 보통 양 끝에 있으면은 그 양 끝에 있는 게 더 잘 팔리고 가운데에 있으면 좀 덜 팔린대요. 즉 사람들이 어떻다? 보통 진열대 양 끝에 있는 걸 그러면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일반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현상이라 봐도 되고 통념이라 봐도 된다. 또는 그냥 단순한 도입부로 봐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자, 다음 내용 보면 그러면 가게 주인 입장에선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 골고루 다 잘 팔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최대한 진열대 모든 제품이 골고루 잘 팔려야겠죠. 이게 그러니까 문제점이라고 봐도 돼요. 문제점. 잘 팔려야 되는데 지금 잘 안 팔리고 있는 거잖아. 양 끝에만 잘 팔리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겠지. 이 해결책이 바로 무엇이냐? 잘 팔리지 않는 가운데 제품에다가 빨간색을 적용시킨다. 빨간색. 이러면은 해결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 필자가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문장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가운데에 있는 제품에다가 빨간색을 적용하래요. 그러면은 제품이 더 잘 팔릴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결론이라고 봐도 되겠죠. 결론. 그럼 이 글은요 어떤 글의 주제가 뒷부분에 나와 있는 미괄식 구조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 결과나 주장을 말하는 이 부분을 갖고 시험을 내기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빈칸이든 뭐 문장 삽입이든 이런 걸로 내기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되셨으면은 한번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다. As a producer of the product, 제품의 생산자로서 어떤 제품이냐? With a selection of green vegetables. A selection of는 엄선된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엄선된 녹색 채소들을 가진 제품의 생산자로서 어떤 녹색 채소냐면 that were laid out이라고 나왔는데 layout이 배치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배치된 녹색 채소들이야 along the full length of the display. 여기 잠깐 보면 얘들아 full이라는 건 꽉 차 있는 거지. length는 원래 길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세로 길이라고 생각하면 돼. 세로 길이. 그리고 display는 진열대예요. 그러면은 진열대가 이렇게 세로로 있는데 이 세로로 어떤 제품이 이렇게 꽉 차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 자, 이거를 따라서 배치되어 있는 이렇게 제품이 배치되어 있는 녹색 채소들, 엄선된 이 녹색 채소들을 가진 제품의 생산자로서 됐죠? The chances are that은 그냥 구문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이때 대신 생략이 가능해요. 자, 아마 뭐일 거냐면은 more are sold. 여기 잠깐 보면 more 나왔는데 뒤에 복수형 나와 있죠? 왜 그러냐면 당연히 more green vegetables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더 많은 녹색 채소들을 말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복수 취급이 된 거야. 여기 less 나왔는데 less는 당연히 less green vegetables are sold. 이게 다 생략된 거다. 자, 더 많은 녹색 채소가 판매될 거랍니다. 그 직선형의 진열대의 끝들에서. 끝인데 s 붙었으니까 양쪽 끝이겠죠. 그치? 그리고 더 적은 녹색 채소들이 중간에서 덜 팔리게 될 거라는 거죠. 됐어요? 이게 그냥 현상이야, 현상. 일반적으로 그렇대. 뭐 이유까지는 몰라. 이유까지는 모르지만 그 이유는 굳이 말하면 이거죠. 그냥 소비자들이 끝에 있는 걸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정확한 이유는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다음 내용 보면 the aim, 그럼 목표가 뭐냐? 여기서의 목표는 그 이제 판매자로서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목표는 is to maximize sales. 그러니까 판매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Along the whole shop fixture. fix라는 게 고정시키다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이제 출가 붙어갖고 명사형이 된 건데 이게 별주단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 너네 집에 혹시 그 붙박이장 이런 거 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설치물 이런 거 이제 픽스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가게 전체의 설치물을 따라서 있는 그 판매를 극대화하는 게 바로 이제 그 판매자의 목표가 되겠죠. 최대한 많이 팔리게 하는 거.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야? 중간에 있는 거가 잘 안 팔리고 있으니까 문제라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red is used. 빨간색이 사용된다는 거야. 그 벤치의 중간에. 이 벤치도 진열대 말하는 거야. 벤치가 원래 이 길쭉한 의자잖아. 이 직선, 세로로 된 아니 가로로 된 직선을 말하기 위해서 벤치라고 표현한 거야. 어쨌든 그 진열대 중간에다가 빨간색이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 그 소비자의 어떤 눈길을 끌기 위해서, 그리고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럼 이제 근거를 말하는 거야. 왜 빨간색이냐? 왜 빨간색을 적용하면 그러면은 판매가 잘 되느냐? 이유를 보면 red has hidden messages. 얘들아 이거 has hidden 현재 완료 아니다. hidden이 messages 꾸며주는 거야. 그냥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 알겠지? 빨간색은 숨겨진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의 마음속에. 그 숨겨진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거겠죠. It can indicate danger, stop, or passion이랍니다. 그 빨간색은 나타낼 수 있어. 위험, 중단, 열정 뭐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위험 신호. 중단은 뭐 우리 그 신호등 생각하면 되겠고, 패션, 뭐 열정, 정열적인 거 이런 거 우리 생각하죠. Whatever the message 이제 생략된 거. 자, 그 메시지가 무엇이든지 간에 빨간색은 stand out은 눈에 띄다는 뜻입니다. 눈에 띄고요. 그리고 그것에 즉 빨간색의 시선을 끌어당긴답니다. 빨간색. 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빨강은 관종의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가 빨간색이에요. 자, 넘어가서 목표가 뭐냐면 그럼 여기서의 목표는 뭐겠어? 빨간색을 설치하는 것의 목표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뭐야? 눈에 띄게 하는 걸 거 아니야.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한 번이라도 더 눈에 띄어야 구매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마케팅을 하고 광고를 하고 이런 거잖아. 그죠? 목표는 소비자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것이야. 어디로? 그 이제 진열대의 중간으로요. 최대한 일단 많이 봐야 살 가능성이 높으니까. 다음 페이지인데요. 자, 실제로 it works. 효과가 있답니다. Give it a try on a store. 여기서 store도 그 진열대를 말하는 거라 생각하면 돼. 원래 이제 store는요, 그 약간 니네 그 붕어빵 파는 가게 이런 가판대 같은 거 있죠. 포장마차 같은 거. 원래는 이제 그런 걸 스토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당연히 문맥상 이제 진열대를 말한 거겠지. 그러니까 진열대에서 한번 시도해 보랍니다. 어떻게 시도하라고요? Put a red product in the middle. 가운데다가 빨간색 제품을 넣어버려. 근데 예를 들어 봐봐. 니네가 붕어빵을 팔고 있는데 붕어빵을 빨간색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 if a red product is not available. 그러니까 만약 빨간 제품이 이용 불가능하다면, 그렇죠? 붕어빵은 안 되겠죠. 그러면 use a red drape. 이 drape가 휘장이라는 거거든요. 휘장? 휘장이 뭔지 아냐? 잘 모르냐? 휘장이 뭐냐면 정말 쉽게 말하면 그 군부대 마크 알죠? 군부대 마크 여기 이렇게 달려 있잖아. 막 이런 것도 있고 뭐 계란 노른자 같은 것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있잖아. 이런 걸 휘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됐냐? 그러니까 빨간색 휘장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 진열대 중간에요. 뭐 하기 위해? 똑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는 건 뭐야? 무슨 똑같은 결과? 이 똑같은 결과가 뭘 말하는 거야? 빨간색 제품. 빨간색 제품을 이제 가운데에 놨을 때 얻는 거죠. 그러니까 빨간 제품을 중앙에 두었을 때의 효과를 말하는 거죠. 두었을 때의 결과죠, 결과. 이 결과가 뭔데요, 결국에는? 그 이제 시선을 더 끈다는 거죠. 시선을 높인다는 거. 시선을 높인다는 건 뭐예요? 구매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결국 이거죠. 근데 이 효과가 이제 동일하게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붕어빵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가운데다 뭐 휘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빨간색 스티커라도 하나 이렇게 뭐 붙여놓는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어렵지 않죠, 내용. 그죠? 여기 소재 부분은 왜 써있냐? 이거 삭제. 자, 아래 있는 내용 요약 한번 보겠습니다.
상점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기 위해 사람들이 구매하기를 꺼려하는이라고 써놨어요. 본문엔 없는 표현입니다. 가운데 있는 제품에 빨간색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다라고 했는데 보시면 To attract people's attention in stores, it is effective.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여기에 relevant 이런 표현이 이제 좀 괜찮겠죠.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다를 썼는데요. 사용하다 말고 제 생각에는 apply를 써도 될 것 같아요. 적용시키다. apply를 만약 쓴다면 뒤에 나와 있는 전치사를 to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간색을 제품들에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뭐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겠죠. 2번 보면은 사람들은 중앙에 있는 제품들에 대한 구매 의사가 낮기 때문에 그 제품들의 빨간색을 사용한다면 그것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 unwilling 이런 거 낼만 하겠죠. 구매할 의사가 낮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런 거 more 같은 거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라는 거. 객관식으로 내기가 조금 더 괜찮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네. 마지막 요지는 빨간색에 숨겨진 메시지는 매장 전체 설치물에서 판매를 최대화시킨다. 이게 이 글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어렵지 않죠 여기는요. 그래서 3번까지 이제 다 알아봤는데 잠깐 이제 뒤를 볼게요. 4번 건너뛰고요. 4번은 다음 시간에 하고. 뒤를 보면은 얘들아 그 워크북이 있거든. 여기 없네. 그 워크북은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면은 이제 4단계로 구성을 해놨어. 그래서 1단계에 이제 그 해석이랑 도문 분석 연습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아마 빈칸이었나? 3단계가 업버버위였나 그렇고 4단계가 이제 영작 연습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숙제를 내주면은 잘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하나 추가적인 거, 그 제가 스페셜 레슨 부분을 이제 전에 작업을 할 때 너네 교재 그 통합 교재를 줬었잖아요. 근데 스페셜 레슨 부분이 그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 뒤에 서술형 그 하는 부분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문장을 선정하기 전에 니네 빨리 진도 나가려고 이제 빨리 만들다 보니까 그게 이제 없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은 선생님이 오늘 이제 너네 5가 영작 테스트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제가 이번에는 한글 공문 분석 다 써서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답안지를 제가 좀 미리 만들어 드릴게요. 그래서 답안지를 미리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거를 이제 수요일 날에 여러분에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일 날에는 그래서 스페셜 레슨 부분은 테스트를 안 볼게요. 너네 뭐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작을 해서 수요일 날 드릴 테니까 수요일 날 그걸 받으셔서 금요일 날 그 테스트를 좀 진행을 할게요. 알겠죠? 그리고 우리 그 저기 뭐냐 10강이랑 12강이 또 들어가잖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금요일 날 수업할 때는 10강, 12강 부분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고 10강 부분은 제가 최대한 한번 좀 제작을 해볼게요. 제가 이게 지금 5지문인데 이거 5지문 제작하는데 한 8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이거 만드는데. 근데 이제 제가 시간이 금요일까지 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해갖고 금요일 날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어는 다 받았죠? 단어? 오케이. 그래서 수요일 날부터는 요거 단어도 들어가니까 빼먹지 말고 잘 외워오시고. 됐지? 자, 좀 일찍 끝내줄게.